그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매우 속상하셨지. 송금 특검 문제가 이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예요.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송금 특검이라는 게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가 이제 98년 11월 18일 날 금강산 관광 사업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금강산 관광 사업을 김대중 정부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2000년에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때 틀림없이 북쪽으로부터 현대가 지금 큰 사업을 따낼 수 있겠다. 이미 지금 그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칠보산 관광, 묘향산 관광 이런 거 따내면은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지. 현대 입장에서는 관광 사업이라는 게 이게 투자 없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투자 없이 돈 벌 수 있는 게 관광이거든. 수출을 통해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소위 종잣돈 안 들이고 벌 수 있는 게 관광인데 북이나 남이나 별 투자 없이 돈 벌 수 있는 그 사업을 그 꿈꿨던 거예요. 물론 이제 개성 공단도 하고 싶어 했지, 현대로서는. 나는 그런 정상회담 이후에 소위 남북 협력 사업에서 큰 덩어리를 선점을 하려면은 그때 한 2천만 불인가 뭐 얼마를 선지급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현대가 이제 여러 군데 해외 법인도 있고 그러니 거기서 돈 만들어서 갖다 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대가 정상회담 이후에 현대가 남북 협력 사업에서 완전히 독점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돈을 이제 갖다 이제 제공하면서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칠보산 관광, 묘향산 관광, 무슨 뭐 해주공단 이런 거 다 끌어내려고. 그럴 때 외화 반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만큼을 갖다 줄 수 없는 그런 한계선에 도달하니까 그 좀 모자란 부분을 좀 송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국정원에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상회담 그저 북쪽에서 조건을 걸고 그걸 성사시켜야만 올 수 있다. 그런 아주 조건 걸어가지고 뭐 돈 빼먹는 데는 저는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다 그런 거 있다고 봐요. 자기들 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은 상대방의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딱 잡고 그걸 성사시키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뭐 그건 인지상정 아니야. 그거 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도 좀 산업은행에다가 좀 말하자면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산업은행 KDB 거기서 한도를 넘는 액수를 이제 환전을 해줘가지고 송금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 결국 대북 송금 이제 어떤 말하자면 법적 동기가 이제 생긴 건데, 그때 결정할 때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바로 내 옆에 있었는데 법무부의 검토기한이라고 발표를 하더라고. 근데 송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전에 그날 대북 송금 특권 문제를 국무회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법무부 쪽에서 혹시라도 이게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걱정이다 하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청와대 2층 계단에서 누가 내려오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라는 김원기 의원하고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정대철 의원하고 같이 내려오더라고. 나오고 이제 막 부딪혔어요. 김원기 의원은 내 중학교 선배예요, 전주. 정대철 의원은 또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두 분하고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생각이 대북 성공 관련해서. 그랬더니 걱정 마. 안 하기로 했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송금 특검을 안 한다는 약속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마침 법무부 장관이 또 이거 불가하다는 발표를 하길래 됐네. 걱정 없네.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토론도 하세요 그러더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으로. 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북 송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은 앞으로 남북 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말하자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은 계속한다고 했고, 다만 방법은 조금 수정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햇볕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햇볕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말하자면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는,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대북 송금을 정권 차원에서 다루면은 남북 관계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다름없기 때문에 안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거기서 이제 행자부 장관 했던 김두관 장관, 그다음에 여성부 장관 했던 지은희 장관, 막 줄줄이 반대를 했어요.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하던 한명숙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노무현 정부 초에 환경부 장관으로 건너갔어요. 거기서도 반대를 했어요. 근데 맨 끝에 있던 저쪽 구석에 있던 해수부 장관 하던 허성관 장관이 부산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나오더라고. 그난 속으로 나중에 내가 허성관 장관한테도 대놓고 얘기를 했지만 저 친구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응? 왜 해수부가 나서?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합시다. 내가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망이를 두드려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김원기 의원이나 정대철 대표나 면전에서 약속은 안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두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때 내가 그 정부에서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실망을 많이 했고, 이거 참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매우 속상해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고,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하고 박지원 의원은 그 형무소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분들 의왕 구치소에 있을 때 매주 면회 가서 매주. 그런데 결국 뭐 풀려났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뭐 크게 그 단절되거나 손상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더 이제 참 김대중 대통령 관련해서 내가 참 통이 크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은, 그때 막 그 대북 송금 때는 매우 속상해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중에 막상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2009년 5월 23일 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뒤에 국장을 하는 날인데 경복궁 그 마당에서 했었어요. 나도 이제 당연히 물러난 삶이지만은 노무현 정부의 전임 강요로서 참석을 했는데, 나도 이제 비교적 앞줄에 앉아 있었지. 옆줄에 한가운데 앉아 계시던 김대중 대통령이 그 뙤약볕에서 이 종이 모자를 쓰고 계속 흐느끼면서 눈물로 수수가 내는 눈물을 닦는 거야. 그러면서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니 대북 송금을 강행하는 거 보고 매우 속상해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원망하던 분이 저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김대중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참 폭이 넓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배울 점이 많아요. 다 못 배웠어. 안 했어야죠. 그러니까 김원기 의장이나 김원기 의원이나 정대실 대표한테 안 하겠다고 했던 그 초심으로 갔었어야죠. 괜히 그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약간 단절돼 있었어요. 불편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과 비료가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만큼은 3개월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었더라면 더 남북 관계는 진도가 나갈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그 당시에 대북 송금 당시에 관계자들한테는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은 남북 관계 현실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이 남한의 쌀 지원과 비료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담이나 여러 가지 차관급 회담은 차질 없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계속할 수 있었다.
괜히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될 수 있었던 게 사실 미뤄졌거든, DJ가. 아, 광주에서 1등 해가지고 된 거 아니야. 제주도에서 첫 번째 할 때는 한화가 후보가 1등을 했지. 근데 광주에서 하면서 노무현으로 뒤집어진 거 아니야. 어쨌건 광주 민심이 노무현을 선택하게 만든 배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대북 송금을 해가지고 좀 도리를 좀 못한 측면도 있지만은 남북 관계 잠시 좀 악영향을 줬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그냥 그대로 햇볕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킨 대목에서 용서를 하지 않았나. 아, 뭐 미리 나온 얘기지만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았어요? 2006년 10월 10일 날인가 장관 전남대학에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 명예정치학 박사를 드리기로 한 날일 거예요. 정부에서 나온 뒤에 이화대학 북한학과 석좌 교수로 있었는데 다른 분은 다 이제 KTX로 내려갔어요. 2009일 날 전날. 나는 학교 강의 때문에 같이 모시고 가지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광주로 갔어요. 공항에서 이제 내려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다는 그게 터진 거야. 늦게 왔다고 신고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대통령 숙소 앞에 그냥 뭐 그 비서관들이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서 있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북한이 지금 핵실험했다고 가지고 말이야. 그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햇볕 정책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버렸다 이거야. 그리고 마침 국회에 출석했던 한명숙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좀 화가 났다 이게 화가. 아니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일 때문에 햇볕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이걸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막 화를 내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밖에서 이러고 있다고. 그 안에 누구 계시냐 그랬더니 이호 여사님하고 뭐 그때 이제 박지원 의원은 그때 비서실장이었었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 그분 화나면은 이래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실장도 그 안전은 있지만 뭐 이렇게 위로를 못 하는 거야. 뭐 뭐라고 말씀드렸겠지만은 그 화를 못 푸는 거야. 이래서 제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 그 이제 나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지. 그 일어나기는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들어오자마자 나갈 수도 없고. 이러고 이제 죄진 놈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장관 하나 물어봅시다. 아 예. 노무현 대통령은 왜 햇볕 정책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휴, 햇볕 정책이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무심코 한 소리야. 햇볕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끌고 가져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길게 얘기를 하고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구만. 그래요. 알았어요. 가보시오. 그러고는 거기서 풀린 거예요. 이제. 참 짤막한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최경환 비서관을 들어오라고 하더니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전화를 바로 이제 직접 걸지는 않더라고. 한명숙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내 말이라고 하고 전화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대통령한테 건의하라고 하시오. 지금 북한이 그런 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햇볕 정책을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제 최경환 비서관이 그대로 했겠지. 일은 그 이튿날 벌어졌어요. 견남대 강당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 비서관인데 회의하는 그런 회의할 만한 장소인데 전남대 총장도 계시고 이제 간부들 대학원장 쪽이 있고
우리 이제 수행원들 들어갔어요. 뭐 이제 장관급만 들어갔어요. 박지원 의원 뭐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임동원 장관도 가셨나? 그때 같이 가셨을 거예요. 그다음에부터 하여튼 그 언론사 저 말하자면 사장급들 뭐 지국장급들이 거기 배석을 했었어요. 아침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화 왔어요. 거기서 그러시더라고. 그 참모들하고 잘 해서 햇볕 정책을 계속 끌고 가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찍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서 어저께 총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 참모들과 협의해서 햇볕 정책을 계속 가져가기로 했습니다는 전화를 받고 이제 풀어진 거야. 그러더니 이제 학위를 받고 수락연설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또 거기서 하셨다고. 하여튼 그때 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거기서 풀렸기 때문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그렇게 처음부터 그러면 흐느꼈어요. 나 옆에서 봤어요.